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이슈 혹은 뉴스라고 하면 이거겠죠.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됐다 이거요. 선거연수원에서 그들은 무슨 짓을 했는가? 99명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었나? 그 정책은 무엇인가 이건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좌파 혹은 반대 세력은 저거 전부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이게 불거지기 전에 이걸로 세상을 뒤집기 전에, 판을 이제 뒤집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죠. 끝내려고. 그래서 굉장히 서둔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충격적 기사를 최초로 내보낸 스카이데일리는 요지 부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뉴스가 벌써 여러 개 나갔어요. 사설도 있었죠. 선거연수원 내 중국 간첩 99인이 판 뒤집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이제 대표가 조정진이라고 하는 전직 기자더라고요. 세계일보에서 아주 뭐 고위 기자 생활을 했고 거기 논설위원으로 또 있었고요. 이분은 미국 조야에 미국의 이제 주요 언론인들과 다 접촉이 되는 그런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게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조정진 기자, 대표이면서도 기자더라고요. 이분은 스카이데일리의 이제 대표이면서도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분이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있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초청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진짜로 공식 초청 대상자더라고요.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라고요. 공식 초청 인사들만 머무는 그랜드 하얏트 워싱턴 호텔에서 스티브 두시, 미국 폭스뉴스 메인 앵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폭스뉴스 하면 바로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죠. 저 정도 언론인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이분이 유일해요. 그 빵빵하다는 조중동도 이런 대접 못 받습니다. 조중동 대표 뭐 초청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TV조선, 채널A, JTBC 전부 뻥이야. 홍석현이 까불지 마. 그 정도 빼 안 돼. 이런 식이죠. KBS, MBC, SBS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폭스뉴스의 저 메인 앵커 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 내에 굉장히 발이 넓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인물 중에 바로 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그 신문사를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그게 말이죠. 99명 그 해커슬이 이제 문제가 되자, 논란이 커지자, 이제 가짜 뉴스 공세가 일어나자 스카이데일리가 또 특별히 독자께 알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명명백백 진실 보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팩트입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해주는 그런 걸 또 게시했죠. 그야말로 무소의 뿔, 탱크입니다. 탱크.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 기사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 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 이제는 또 간첩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더 수위가 올라가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저쪽 이제 소위 이제 대통령 끌어내리고 뭔가를 도모하려는 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그래서 2월 중으로 끝내려고 하는 원래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그리고 그 밖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은 광속 스피드로 가려고 하겠죠. 자, 거기에 제동을 걸려고 하면 반드시 이번에 이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크게. 그리고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이미 공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에 거기 이제 관저에 있을 때 뭐 그야말로 이제 밤잠 못 자고 노심초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전언에 의하면은 밤 2시 반경이었나? 새벽 2시 반경이었나? 갑자기 어떤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때 깜빡 잠든 대통령이 그 전화를 긴급히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대통령의 자는 대통령을 깨울 수 있는 전화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화는 미국으로부터 걸려왔다 그러네요. 그게 이제 지금 추측이 지금 파다하거든요. 그걸 윤상현 의원이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게 바로 트럼프와 통화였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대통령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갑자기 만면에
미소와 함께 여유가 넘쳤다라고 하네요. 자, 한번 믿어봅시다. 하여튼. 자,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이런 많은 뉴스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게임은 끝나야 끝이고요. 미국 뉴욕 양키스의 과거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만든 세계적 명언이죠. 야구는 9회 말 3아웃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9회 말 2아웃이라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은. 대통령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과 뭐 그런 시간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저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12.3 내란을 둘러싼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이라고 하면서 광주시민 기자회견이라고 얼마 전에 이걸 했거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거야. 저들 보기에도 이게 심상치가 않거든. 진짜 같거든. 그래서 내정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령 그 한미 공조로 아니면 한국이 지금 모든 국가기관이 붕괴됐잖아요. 대통령 편을 들어줄 국가기관이 없다라고 치면은 미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죠. 그걸 그냥 이들이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정하는 그 논리는 내정간섭, 주권 침해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부정선거를 가려내는데 내정간섭, 주권 침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저들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언론사들 하는 거라지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일, 난입, 뭐 폭동,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다수간 여론이 좀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있지만 우발적인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만 그걸 또 부추긴 그 유튜브가 일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극우 유튜브를 또 색출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 당시 현장에서 들어가 밀어 이러라고 했던 인간이 있었는데 그게 놀랍게도 극좌 유튜버더군요. 극좌 유튜버. 극좌 유튜브로 알려진 인간이 그런 식으로 뒤에서 그냥 판을 그런 식으로 난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또 그게 또 입증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사건은 정말 흥미롭고 이 사건을 너무 키우게 되면 경찰이 오히려 화를 입을 겁니다. 이건 적당히 하고 넘어가야지 일반적인 그런 자범들과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겁을 먹었는지 저 법원도 말이죠. 대법원도 뭐 이례적으로 뭐 이게 전원 뭐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갖고 너무 크게 문제 삼게 되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법원, 행정처, 서부지법 난입, 심각한 우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어.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방침. 이게 전부 다른 뉴스에서 나온 이게 속보들인데요. 전부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걸로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대통령 입장에서요. 가장 뭔가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그 힘,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중대한 시그널 중에 한 개가 이게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 대통령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어떤 대반격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 관할도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서부 법원이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오히려 사법부를 꾸짖으며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그런 제가 선례를 몇 번 뽑았는데요. 이게 그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지는 것 같죠? 앞서 제가 스카이데일리 그 충격적 기사도 보여드리고 이제 이걸 또 생각하면은 대통령은 충분히 뭔가 마지막 반격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겠죠? 대단합니다. 예.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거는 승자의 여유입니다. 자, 이것 또한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SNS에 나타났던 것들이었는데요. 2월에 건국 이래 모든 국민이 기급할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D-Day는 1월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되자마자 바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요. 2월 정도 아직 시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용산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이번에 복귀하면 제2의 건국하시겠다고 했답니다. 걱정 마세요. 복귀를 하셔야죠. 하실 겁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국민들의 지지에 진짜 감사해 하고 계시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요, 진다는 생각은 단 1도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당해주는 척, 들어와 이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그 계엄령이 결국 계몽령이 됐고요. 모든 국민을 이제 이렇게 계몽하는 그런 일대 대성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피아가 다 가려졌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도 다 드러났고요. 국민의힘의 성격이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쓸만한 정치인이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것도 드러났죠. 자, 대통령이 앞서 제가 보여드린 부분의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발언도 그렇고요. 그거 굉장히 오만한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것도요. 반격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신의 한 수급 반격 카드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미국과 함께 공조로 이 99명 해커설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그 일로 세상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그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